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파이터다의 황진규입니다. 네, 주짓수 블루벨트 이중혁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지났죠 우리? 첫 업로딩을 한 지? 한 일주일? 드디어 우리 구독자 수가 40명. 40만 명 아닙니다. 40만 명. 내가 처음 봤잖아. 내가 보는 영상은 대부분 최소한 구독자가 1000단인데 130만 명. 뭐 그런데 40명 돼 있더라고. 그래서 신기하다. 나 너무 뿌듯했어. 조회수 130회. 보통 그 조회수 보니까 130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내가 이때까지 다른 영상들은 130만. 그렇죠. 근데 만 아니야. 그냥 130. 130회. 예상한 것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꺼져. 뭘 좋단 말이야 돌아야. 완전 포기하지 않고 네, 꾸준히 하다 보면은 꾸준히 하다 보면 네. 죽이 되는 밥이 되도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유튜브를 진행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종이가 백수기 때문에 놀릴 순 없다. 뭐라도 일을 시켜야 된다. 돈은 못 벌어도 일은 해야 된다. 일은 해야 된다라는 일념하에서 얼마나 걸렸어요 편집하는데? 이게 처음이라 프로그램을 뭘 써야 될지 제가 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하나 맞는 걸 찾아서 그 이후에는 하나 편집하는데 한 시간? 그리고 편집한 것 좀 보니까 종혁 씨가 얘기한 거는 막 그쵸. 영상 안에 넣었을 때 내 얘기한 건 하나도 영상 따서 넣지도 않고 그냥 계속 나는 그냥 노가리만 계속 털고 있고 중요하지 자기가 막 않거든요. 얘기할 때는 막 중간에 막 영상도 막 편집도 안 합니다. 그게 어쩐지 너는 얘기 졸라 잘하는 것처럼 나오더라. 그렇죠. 저는 실수가 나는 계속 없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하고 어버버버하고 배려해 주세요 저도. 영상 좀 넣어. 그러니까 전부 다 댓글 하면 종혁 씨 생각보다 말씀을 잘하시네요. 그럼 나는 이상하게 병신 만들어 놓고. 이거 제 주특기입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그 사이에 경기가 두 번인가 있었어요. 이벤트가? 그렇죠. 네. 일단 저희가 이제 한국 선수들이 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그거를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저번 주 일요일 날 했었죠. 그렇죠. UFC 234 234에 강경호 선수, 강경호 선수하고 이시아라 테르토, 이시아라 테르토 선수 네. 나왔었고 그다음에 마동현 선수랑 스미스. 무슨 스미스요? 네, 모르겠습니다. 스미스. 영상도 없습니다. 그 선수. 영상도 없어. 정보가 없습니다. 그 선수. 그래서 일단 그 두 시합을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경호 선수를 먼저 하죠. 한번 해보죠. 네. 테르토가 사실 UFC에서 경험이 은근히 많거든요. 몇 전 뛰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4전 되는데 많이 뛰었네. 네. 그리고 모습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얘가 쇼맨십이 있으니까 특히나 개차량이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그리고 외모가 되게 머리 스타일이라 그런 게 이번에 되게 평범한 헤어스타일로 나왔는데 항상 그 머리를 묶거나 약간 따서 나오지 않았어요? 따서? 따거나 약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되게 약간 상고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럼 되게 평범한 머리로 나와서 좀 이번에 의외였는데 어쨌든 나름 아마 4전 5전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 메이나드랑도 했었고 패더급에서 네, 뭐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찌그러져가지고 거의 뭐 캔 조각이 되는 느낌. 그래서 벤텀으로 내려왔잖아. 그렇죠. 이제 뭐 근데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탑독이더만. 강경호 선수가 해외 사이트에서도 갬블링하는 사이트에서도 탑독이고 그 분야에서 좀 이제 MMA 바닥에서 조금 운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무난하게 이길 거다 예측들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테르토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UFC에서 다 되게 어떤 면이었냐면 그때 이제 해설위원이, 그래서 스포티브 해설위원이 했던 얘기가 너무 저는 좀 안타깝지만 재밌고 되게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레이 메이나드 태클을 디펜스를 하는데 막 이렇게 힘을 써서 디펜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흐느적거리면서 막 팔랑팔랑 거리면서 그냥 뭐 막는 신용도 못하고 그냥 태클을 당하는 상황이 나왔었어요. 3라운드에. 근데 그때 해설위원이 종이장처럼 넘어간다고. 근데 그 말이 너무 어울리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빠르고 나름의 쇼맨십도 있고 한데 1라운드 때는 좀 스피드가 있네 하다가 이제 2라운드 3라운드 가면서부터 되게 체력도 급격히 저하되고 상대방이 더 보통 몸집이 크고 체구가 크다 보니까 점점점 진짜 찌그러지는 느낌이 매 경기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1라운드 지날 때마다 많이 맞고 기술도 안 통하고 태클도 안 통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눌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사실 좋았던 경기가 별로 없었어요. 전체에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를 다 봐도. 근데 보면 이번에 경기에서도 전반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은 저 정도 레벨인데 UFC 들어올 수 있나? 그런 느낌? 확실히 타격 센스는 있는 것 같아요. 타격 센스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물론 강경호 선수 레슬링 엄청 좋거든요. 어느 그렇죠. 시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산시청 그 아마추어 엘리트 레슬러들하고 굉장히 오래 훈련을 한 걸로 알아요. 레슬러들하고 훈련을 레슬러 직접? 실제로 네네네. 부산시청에서 엘리트 레슬러들하고 훈련한 그때 비약적으로 한번 오펜스 디펜스 레슬링 실력이 엄청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지인들한테 전해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요즘에는 대부분 케이지 레슬링이 어느 정도 다 돼서 웬만하면 이제 같이 반응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디펜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갖다 대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 근데 그때 보니까 그냥 정상적인 상태로 태클 디펜스를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니킥도 맞고 그렇지. 라이트도 맞고 하면서 정신이 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거는 진짜 아름답더라고. 그 택다운 제 인상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막 이게 타격 공방이 좀 있었잖아요. 있다가 이제 니킥도 맞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택다운을 하단으로 쑥 내려갔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한 번은 막았어요. 투레그는 막으니까 강경호 선수가 한쪽 발을 버리고 원렉만 잡고 넘겼거든요. 근데 그게 그 걔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빕이 잘하는 거 원렉 해가지고 한 번에 이게 방향 전환해서 무게 중심 이동 전환해서 팍 잡아뜨리는 거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와 레슬링 실력이 진짜 좋구나, 차이 많이 나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많았어요. 일단 레슬링에서는 그 전부터도 막 자신 있어 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강경호 선수가 자신 있어. 강경 선수 그래플링 좋고. 근데 이번에 제가 보면서 사실 처음에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카운터가 제대로 들어가서 타격에서는 위험했어요. 다리가 풀렸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번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복싱을 할 때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랑 뭐 경기에 되게 자주 있는데 그때 제가 에디 알바레즈랑 맥그리거 전 때부터 되게 궁금했던 게 알바레즈가 라이트 더블로 들어가다가 한번 카운트 제대로 걸려 맞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하려고 하다 또 맞고 그래서 그냥 끝났거든요. 라이트 더블로 돌진을 하다시피 갔는데 이번에 강경호 선수도 약간 테르토 선수한테 그런 식으로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한번 뒷손 더블. 그래서 한번 처음에 걸렸었어요. 한 번 또 그거 걸렸잖아요. 크게 걸리기 전에도 한 번 걸렸고 그 이후에 그걸 또 하다가 또 걸려서 다리가 풀려서 다운이 됐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위험한데 카운터 맞기 되게 좋은데 왜 라이트 더블, 그러니까 뒷손 더블로 접근을 해서 들어가는지. 근데 그게 실제 스파링을 해보잖아요. 그럼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하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떠나서 보통 박자가 뭐냐면 제일 익숙하게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리듬이 앞손 더블 원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뒷손을 연속해서 낼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체육관 스파링을 하면. 근데 그게 왜 근데 뒷손잡이, 그러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사우스포하고 오소독스하고 하면 이게 잘 나오냐면 일단은 상대방 이렇게 거울 보는 자세처럼 딱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상대도 앞손이 앞에 있고 서로 뒷손이 뒤에 있잖아요. 그럼 이쪽 반대쪽 면이 엄청 헐빈해 보여요. 다 비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미들킥도 엄청 잘 보여. 그렇겠네. 왜냐면 이쪽이 다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상태에서 뒷손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뒷손 더블을 치는 건 이거는 자주 하잖아요. 탕탕 이거 더블 치는 거 탕탕 치고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다시 데뷔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익숙하니까 상대방이 그래. 근데 뒷손을 이렇게 퉁퉁 치는 거는 서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스파링 할 때는,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해요. 이렇게. 왜냐면 그쪽이 많이 비어 있거든. 이렇게 서 있고 상대방이 똑같이 거울 보는 자세로 서 있으면 이쪽이 비니까 약간만 발만 이쪽으로 빼면, 앞쪽 발이를 왼쪽으로 빼면 더블이 잘 보여요. 근데 이제 이제 그걸 한번 하면 타이밍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해야 되거든. 상대방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 그렇죠. 왜냐면 왼손잡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근해오는 오른손잡이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경험이 웬만한 선수보다 많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약간 라이트식으로 우측으로 돌아 들어오는데 바로 카운터 딱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타격 적중도 시켰고 근데 위험한 상황도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계획하에 가지고 온 건데 제가 봤을 때 복싱을 잘 몰라서 궁금했던 거죠. 그게 왜 라이트 더블, 뒷손 더블로 위험하게 들어가는지가. 근데 그게 아마 뭐 저도 강경호 선수 뭐 훈련하는 걸 제가 뭐 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단언은 못 하겠는데 타격 스파링을 많이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체육관에서 많이 했었던 동작을 하게 돼요. 가벼운 스파링을 할 때 많이 했었던 동작이 그냥 그게 제일 몸에 익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만약 왼손잡이하고 스파링을 한다 그럼 저도 앞손보다 뒷손을 더 많이 내요.
들어오는 거 뒷손으로 봤을 텐데 근데 에디 알바레즈도 그렇고 이번에 강경호 선수도 그렇고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반대 손잡이를 상대로 뒷손을 더블로 내려고 하면은 앞발을 상대방 더보다 왼쪽으로 확실히 먹고 쳐야 돼요. 발이 상대방 발보다 항상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 되고 나서 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선으로 빠져나가는 식으로 쳐야 되거든. 그래야지 내가 안전해져요. 상대방이 못 치는 각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 맥그리거도 그 왜 맞았냐면 에디 알바레즈가 그때 좀 당황했잖아. 자기가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앞발을 채 다 먹지 못한 거예요. 다 이렇게 사각으로 빠지지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그러니까 나가니까 너무 타이밍이 보이는 거예요. 딱 각도가 나오거든요. 빡 칠 수 있는 각도가. 그 강경호 선수도 아마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실제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랑 하면 뒤쪽이 잘 보여요. 킥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거울처럼 대칭이 돼 있으면은 그렇지. 아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봐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그 이쪽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렇게 다 보인다니까. 헐빈하다니까. 이게 막 엄청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바디도 이쪽으로 엄청 잘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면 앞손은 또 이렇게 되잖아. 막 이렇게 엉키거든. 막 짜증나.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이지랄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막 앞손은 서로 앞에가 앞손이 있으니까 서로 막 걸리니까 오히려 뒷손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그 뒷손을 그냥 단발로 탕탕 치면 또 알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냐 한 번 두 번 이게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강경호 선수도 그게 아마 익숙하니까 스파링하면서 아마 익숙했을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동작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다리 한번 풀렸을 때 레프트가 제대로 맞았잖아요. 그리고 완전 무게가 실린 상태에서 테루토도 동작 되게 크게 때렸거든요. 레프트를. 그거 맞고 딱 주저앉았는데 확실히 눈빛이 딱 완전 초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인상적이었어.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저는 이거 인터뷰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보고 알게 되는데 강경원 선수가 보통 이제 거기서 당황해서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러다 한 대 두대 더 맞지. 네, 그래서 강경원 선수는 섣불리 일어났다가 추가타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그라운딩에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좀 벌어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거구나. 그리고 다행히 테루토 선수도 막 달려들지 않고 그러니까 일어날 때까지 좀 이렇게 보다가 다시 싸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위기 대처 능력이 되게 좋았다. 그거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은 그렇게 빨리 안 일어났었던 거는 저한테는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왜냐면 서로 그라운드가 강경호가 우위라는 거는 테루토도 알잖아요. 그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덥석 물기가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면 바로 그라운드니까. 괜히 상황 역전되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 깔리고 없이. 이러면 그러니까 강경호 선수 입장에서는 한 대 맞고 일단 앉으니까 애써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미리 계산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자세도 자연스럽게 겨드랑이 파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테루토가 다운 시켜놓고 안 들어왔어. 그러면서 주먹으로 치려고 했어. 근데 제 인상적이었던 뭐냐면 진짜 집중하고 강경호 선수 집중했다고 느껴지는 게 그 상태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어퍼를 치려고 했는데 이걸 뒤로 피해서 이렇게 해서 피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바로 다운 탁 주저앉고 나서 거의 몇 초 뒤에 바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와 진짜 레벨 차이가 있구나. 그거가 오히려 저는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거 피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집중해 있구나. 그래서 그거 보고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쨌든 강경원 선수가 되게 공격적이었잖아요 이번에. 먼저 접근하고 그러다가 이제 니킥을 되게 많이 썼어요. 클린치 상황에서 목덜미 잡고서 니킥을 많이 했고 니킥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테루토가 니킥을 한번 맞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앉았었어요. 근데 딱 그 이후로 계속해서 공격을 끝내려고 경기를 막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테루토 선수한테도 되게 놀랐던 게 이제 보통은 앉아서 허벅지를 잡거나 해야 되는데 확실히 레슬링에서 밀리는 거를 느꼈는지 거기서 그냥 난타전을 하는 거예요. 이미 턱 맞고서 다리 한번 풀렸는 그 테루토의 세컨으로 누가 따라왔었냐면 그 이름 뭐야? 노란머리 강경호 선수랑 했던 노란머리 누구죠? 그 했던 친구가 세컨으로 나왔어요. 그 말은 같이 훈련할 때 도움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얘기했을 거야. 그라운드 졸라 빡세다고. 스탠딩에서 쇼부 못 치면 못 이긴다고. 왜냐면 그 노란머리 걔가 일본에서 그라운드 진짜 잘한다고 소문난 애래요. 근데 그걸 발라버렸거든. 강경호 그라운드에서 발라버렸잖아요. 그 얘기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정신이 없는데도 그라운드 갈 생각을 아예 안 했을 거야. 평상시면 테루토도 태클을 시도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안 돼. 거기서 그냥 막 난타전을 하길래 뭐야 화끈한데 이번에 막 이래가지고 저는 되게 놀랐고. 근데 확실히 난타전이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타격은 그렇게 안정적이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어그레시브한 건 있었는데 강경원 선수. 그게 나는 위험한 장면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태클 들어갔을 때 전 타격가니까 타격하는 게 재밌거든. 그래서 타격을 한참 치고 있는데 누가 먼저 택다운 들어가면 막 짜증 나거든. 아 왜? 그냥 때리지. 씨. 근데 이번에는 강경호 선수 택다운 딱 하는데 안정감. 이길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저는 그런 이게 MMA라는 종목의 완성도 차이가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타격에서는 타격대로 하고 또 그 태클 들어가고 레슬링으로 연결해서 바로 그라운드로 넘어가는 연계 동작 MMA에 대한 이해도라 그럴까 완성도라 그럴까 그게 확실히 좀 레벨 차이 한 수 위 실력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강경화 선수가 전 예전부터 느낀 게 테크닉 쪽으로는 참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네, 뭐 타격이나 레슬링 그런 무르르시 특히 전개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좋았고 테이크다운 성공하고 나서도 사실 그 전에 이미 테루토가 니킥에 턱 맞고 이제 주저앉았고 그 이후로 난타전하면서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테루토 선수는 강경원 선수를 거의 못 때렸지만 강경원 선수는 은근히 테루토 선수를 많이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라운딩으로 끌려 내려올 때부터 테루토 선수가 아마 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백을 주고 백에서도 나름 디펜스를 하려고 이제 이게 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리 발 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엉덩이 들고 막 털려고 했는데 그때 양성훈 감독의 목소리가 올라와야 된다고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귀엽고 올라와가지고 백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팀메드가 그걸 잘해요. 그게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시합 나갔을 때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관장이 뭔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렸어. 그리고 소리만 들리지 그게 나한테 의미로 해석돼서 내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팀메드 친구들은 정말 작전 수행 능력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그 또 양성훈 관장님이 또 막 두루뭉술하게 지시 안 하거든. 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진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오른다리 빼라 틀어라 왼손이다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딱 지시를 하니까 또 오히려 그런 것도 또 케이지 안에서 그 순간순간에 대응하는 작전 지시의 반응을 잘하게 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그 외국어일 거 아니에요. 영어고 이런데 거기서 갑자기 사투리가 팍팍 터지니까 아마 쏙쏙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백 잡고 이제 초크까지 되게 자연스럽게 갔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적절한 시기에 말린 건 줄 알았어요. 사실 이제 초크가 들어서 기절했잖아요. 테루토 선수가. 그래서 전 기절한지 몰랐어요. 풀고 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풀고 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기절했구나. 근데 이제 심판이 팔을 이렇게 툭툭 쳤거든요. 테루토 선수. 근데 테루토 선수 이제 팔에 힘이 이렇게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말렸는데 보니까 이제 초크를 들어갔는데 약간 완전 백은 아니지만 약간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초크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강경호 선수가 초크가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엉덩이를 빼고 목을 더 제대로 감은 다음에 이제 이거면은 끝났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거기서 테루토 선수가 탭을 안 치더래요. 그래서 이 전에 기절했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기절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엉덩이 빼기 전에 테루토 선수가 좀 이렇게 펜스 쪽에 이렇게 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정신이 있으면 팔을 한쪽이라도 어디를 자꾸 뜯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부터 아예 팔이 다리에 감기려고 하는데 전부터. 거기서 힘을 못 주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여서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팔이 이렇게 좀 펴있던 게 탭 치려고 이렇게 가까이까지 오다가 이렇게 되는 장면이 그 엉덩이 있어요. 다시 빼서 하기 전에 초크에서 네. 그거 약간 각도 안 나왔는데 근데 거기서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럼 진짜 위험했는 건데 그게 7, 8초니까 그때 진짜로 기절했다면 거의 한 8초쯤 됐을 거예요. 계속 그것도 진짜 완전히 쫄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웬만한 펀치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온 걸 수도 있어요. 정말 그치. 산소 차단이 계속 된 거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어진 제가 봤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아마 엉덩이 빼면서 잠시 풀었잖아요. 그나마 그것 때문에 그때 잠깐 풀고 다시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도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 막 했었는데 이거 참 쉬운 게 아니니까 이게. 첫 번째 거는 나는 왜냐면 너무 느긋하니까 이게 안 걸렸구나. 그냥 원래 그 그라운드 잘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캐치가 안 들어가면 막 조바심 내지 않잖아.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공간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구나.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넘어가더라고.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강경원 선수가 이제 백을 딱 잡았는데 일부러 팔을 한쪽을 쌓아놓고 그 위로 다리로 감싸는 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테루토 선수가 팔을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걸리면은 이거 팔을 한쪽 걸린 상태로 훅이 들어오면 정말 한쪽 팔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걸릴 때부터 계속 이 팔에 힘이 없다가 끝까지 잡혀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왜 이러지 선수? 그때 저는 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다리 한쪽이 물리면 정말 답이 없는데 거기서 강경원 선수가 적극적으로 물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팔이 있으니까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경기 후에 인터뷰 다리 보니까 그립을 잡으면서 그냥 거기 팔이 그냥 있으니까 팔이 있었다고 같이 웃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경기 후 인터뷰 보니까 이제 그 전에 기절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MMA 요즘 많이 평준화 됐는데도 그라운드에서 그렇게 막 압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렇죠. 보니까 레벨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 들고 긴장 안 하고 잘 집중해서 이겨서 기분 좋았어요. 오랜만에 한국 선수 이겨서.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다음 시합을 해도 랭커랑 싸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번 더 이기면 한 15위권 안에 있는 선수랑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한국 지금 MMA 약간 처지잖아요. UFC 전반적으로 정찬 선수도 져버렸고 김동현 선수도 지금은 시합 거의 안 뛰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도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내서 강경호 선수가 좀 치고 올라가주면 좀 더 인기도 많아지고 관심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테르토 선수가 승리를 따내지는 잘 못했지만 그렇다고 쉽게 지지는 않는 선수였거든요. 판정을 자주 가거나 이랬는데 짤짤이. 네, 짤짤하고 피하고 회피 능력 그렇지. 좋고 그리고 은근히 또 질긴 면도 있어요. 많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1라운드에 끝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여기까지 강경호 선수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네.